자갈짜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 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유산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요. 47년 만에 손질하게 된 우리나라의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문승철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기 앞서서 용어를 간략히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네. 민법에서는 돌아가신 망인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상속인들 중에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데요.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그리고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유류분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와 제 와이프 그리고 제 두 아들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네. 상상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제가 죽게 된다면 제 재산은 저희 와이프가 1.5, 제 첫째 아들이 1, 둘째 아들이 1 이런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우리 와이프에게만 줘라 이런 내용의 유언을 했다면 저희 네네. 아들들이 매우 서운해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아들들이 엄마를 상대로 우리가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1의 절반인 0.5만큼을 달라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류분 제도 때문에 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상상하기 싫으신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예.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데 최소한의 몫을 남겨놓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유류분 제도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건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족들이 함께 이제 농사일을 하면서 가족 재산을 마련하는데 다 같이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떠나시면 이제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그간 가족 재산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고, 네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을 못 받은 자녀들은 생계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제 가족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대가를 좀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히려 전통 가정에서 그러니까 장남 상속이 모두 이루어지니까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속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77년에 개정 민법이 도입됐는데,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요 근래 들어와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장남이나 장녀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의 학비를 대주는 등 이런 사례가 빈번했습니다만 요즘 시대에는 외동이나 둘 정도로 형제자매의 수도 적어졌고요. 네. 형제자매들끼리 돕는다기보다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십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별다른 기여가 없는 이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까지 유류분을 인정한다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네. 이와 관련한 상속 분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실 고 구하라님의 사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한 고인에게는 약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는 뒤늦게야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부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돌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혼 부부라고 하는데 그 배우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이게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재산을 모은다는 개념이 좀 사라지고 가족 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뭐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한 것도 당연하고요. 네네. 그러한 과정에서 형제 자매는 서로의 재산을 모으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에 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위헌의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예, 예. 이렇게 형제 자매의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또 있습니까? 네,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을 보장한 민법 규정 그럼 즉각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즉각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예. 형제자매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민법 1112조 4호인데요. 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된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바로 잃게 되었습니다. 네. 예, 헌법재판소는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의 상식에 반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민법 1004조에서는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나 아니면 피상속인을 속여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뭐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등 일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속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아니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법감정이나 상식에 맞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폐륜적인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유류분을 박탈하는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은 점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판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뭐 재산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예. 그 공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기여분 제도라고 하고요. 기여분 제도는 기존에도 시행 중이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도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으로 산입이 되어서요. 결국은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반환해줘야 되는 그런 부당한 상황이 발생해 왔습니다. 아하. 예,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유류분 제도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여분과 유류분이 어떤 게 기여분이고 어떤 게 유류분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여한 사람이 또 손해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관련 규정의 효력 언제까지 인정되는 겁니까? 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 폐륜적인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뭐 부모 자녀의 유류분 이제 박탈 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여분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잠정적으로 그 조항들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네네. 만약 그때까지 국회에서 그 부분을 이제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 이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2013년 당시에는 한 660여 건이었던 유류분 반환 소송이 2022년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1,870여 건으로 3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최근에 유류분 분쟁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속을 받는 것을 본인의 재산을 늘리는 기회로 여기면서 가족 간의 유류분과 관련한 이제 법적 다툼이 늘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텐데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이제 피상속인을 위해서 특별히 고생한 가족들의 기여분은 보호를 하는 반면에 이제 폐륜적인 상속인의 권리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류분 제도가 보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반백년간 유지를 해온 유류분 제도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칼을 꺼내 들었고요. 그 환부를 도려내었습니다. 그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제 개정 시한 내에
입법을 해야 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개정 시한 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승철 변호사였습니다.